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의 온인주입니다. 대출 규제와 주택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주택 매매 거래량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봄 이사철이 마무리되면서 전월세 시장의 거래량도 함께 줄었는데요. 하지만 대선이 끝난 이후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분양시장의 흐름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 내용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고요. 자, 먼저 첫 순서는 생생부동산 클리닉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그리고 문자 활짝 열려 있거든요. 전화는 022077-6356번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 전화가 어렵다 하시는 분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2545-7988번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고민 상담 도와주실 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은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네, 아유. 예, 이 상담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투자의 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대선이 끝난 직후 분양시장이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분양 물량이 1분기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과연 여러 변수를 딛고 청신호를 켤 수 있을까요? 오늘은 기로에선 분양시장을 분석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분양시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선 이후에 좀 꿈틀거리는 조짐이 보인다,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좀 해소된 측면도 있고요. 예. 또 아무래도 또 그렇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새로운 정책 변수 이런 것들이 또 여러 가지 또 상황의 또 변화를 또 예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 동향을 좀 한번 살펴보는 것,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일단은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종목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 부동산 시장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부동산 시장의 온도를 좀 한번 측정해 볼 때는 뭐 뜨거울 수도 있고 차가울 수도 있고, 또한 뭐 미지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보는 게 분양시장하고, 또 한 가지는 또 강남권의 어떤 재건축 시장의 흐름 변화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분양시장에 대한 어떤 좀 최근 동향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뭐 일단 2017년도 1분기 초기 분양률이 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런 어떤 분위기를 좀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서울 지역의 이제 분양권 거래 어떤 흐름, 어떤 수치, 전반적인 거래량을 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 예. 또 세 번째는 좀 이번 달, 다음 달에 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이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흐름을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죠. 일단은 초기 분양률이 크게 높아진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도표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초기 분양률이라고 하면은 일단 분양사 공급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양이 시작되고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분양이 계약이 마무리되는 어떤 그런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전반적인 이제 계약률이 높은 곳은 인기가 있는 곳이고요. 예. 계약률이 좀 낮은 것은 아무래도 조금 인기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런 어떤 계약률을 얘기하는 게 초기 분양률이다. 이런 것도 왜 중요하냐면, 초기 분양률 자체, 그러니까 6개월 안에 어떤 분양이 전환되지 않는다면은 결국 향후에는 좀 이렇게 좀 악성 미분양으로 가는 경향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전국적으로 일단 그 분양률이, 초기 분양률, 계약률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작년도 2016년 1, 2, 3, 4분기와 올해 1분기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보면은 전국적인 분위기에서는 일단 작년도 1, 2, 3분기에 굉장히 좀 70% 대로 좀 낮았지만, 오히려 4분기, 올 1분기로 오면서 좀 높아지는 양상입니다. 80%가 훨씬 넘어가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굉장히 높았지만 올해도 굉장히 높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작년 말고 재작년을 놓고 봤을 때는 약 80% 초반대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좀 분양시장이 좋아지면서 가수요자의 어떤 참여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차익을 노리고 묻지마 청약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게 바로 작년 1, 2, 3분기 안에죠.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 때문에 우리가 작년 하반기 11.3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청약시장에 대한 규제가 들어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규제가 생겼는데 오히려 초기 분양률, 계약률은 높아졌다. 이건 결국은
실수요자 중심의 어떤 흐름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특히나 경기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조정지역으로 한 6개 구역이 뭐 포함이 돼 있는데 이런 지역에도 조정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청약 그 초기 계약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60, 70% 작년 그러니까 뭐 1, 2분기 이럴 때만 해도 70%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뭐 80%가 훨씬 넘는 이런 숫자로 계약률이 나오는 거 보면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실수요자 중심의 차분한 분양시장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전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지금 올해 2017년 서울에 몰별로 분양권, 분양시장의 분양권 거래량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 한 420건 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죠. 예. 1월 달에 420건, 뭐 2월, 3월 뭐 400건대 거래가 있었지만 4월 들어서 700건이 훨씬 넘는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5월 달 중순임에도 불구하고 약 한 500여 건이 지금 거래가 돼 있고 앞으로 뭐 거래량이 조금 더 남아있기 때문에 5월 달 거래량도 상당히 4월 이상의 거래량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양권 거래량이 서울 지역에 굉장히 좀 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또 어떻게 보냐면 작년 11.3 대책 이후로 여러 가지 관망세에 있던 어떤 수요층들이 실질적으로 한 2, 3개월 관망세가 지난 이후에는 지금 4월 봄 시장서부터 실수요자의 움직임이 좀 많이 보였다 이렇게 좀 예측해 볼 수,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또 4월, 5월 거래량이 좀 급증한 이유 중에 하나 또 보면은 서울 지역에는 인기 청약 지역 중에서 지금 전매 제한이 해제된 지역이 좀 여러 군데 있었죠. 4월 달, 5월 달에. 뭐 예를 들면 강동 뭐 지역이라든가 뭐 영등포 뉴타운 또 은평 뭐 이런 지역에 청약 당시에도 굉장히 좀 인기를 끌었던 지역들이 지금 또 전매 제한이 해제되면서 거래량이 좀 굉장히 늘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런 분양권 시장도 지금 실수요자의 어떤 참여가 좀 굉장히 늘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번 달, 다음 달 분양 예정 물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 예정 물량을 봤을 때 1월부터 4월까지 지금 분양된 것들이 약 한 7만 8천 가구 정도 분양이 됐습니다. 그런데 5, 6월 달만 지금 10만 가구가 넘는 11만 가구에 육박하는 물량이 지금 공급이 됐거나 공급이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물량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나왔던 이유는 뭐 보통 분양 시장 그러면 뭐 봄에 3월, 4월경에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올해는 특별히 또 대선 국면이었죠. 그래서 뭐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분양 시기를 건설사에서 조금 늦췄고 또 그 집중적으로 쏟아진 거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에 대한 어떤 변수가 또 고려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미루는 것보다는 빨리 진행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래서 5월, 6월에 공급량이 좀 굉장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약 시장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옥석을 가리는 또 지역별로 또 입지별로 차이가 많기 때문에 좀 청약에 좀 신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리하자면 최근에 전반적으로 이 분양권 시장 자체가 좋아진 건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통계 수치로 봤을 땐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시장 대내외적으로 아직 그 불확실성이 아주 많이 해소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또 새 정부 들어서 정책의 어떤 변수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다소 신중하게 일반 청약자 입장에서는 접근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라는 부분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 투자처는 이 지역과 또 유형에 따라서 그 수익률은 또 크게 차이가 날 텐데요. 그런 상담 바로 전문가가 필요한 거겠죠. 저희 세미나 마련되어 있거든요. 화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분양시장 투자의 팁을 좀 듣는 동안 상담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부동산 가이드 연락 잘 되셨어요? 어떤 예, 고민 있으셔서 연락을 주셨을까요? 예. 저기 매수 상담 좀 하려고요. 매수 상담, 예. 저기
송파동 쪽에 예. 송파 한양 아파트 1차 아파트를 좀 매수해볼까 하는데 아, 최근에 네네. 가격이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올랐어요. 예. 예, 매수를 해도 되는지. 혹시 투자 목적이세요? 아니면 거주 때문에 그러세요? 둘 다 됩니다. 둘 다 투자도 예, 예. 하면서 거주도 할 수 예, 예. 있는 한양 1차 예, 예. 아파트. 그러면 저희가 같이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예, 예. 만나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지금 그 송파 한양 아파트를 보고 계시는데 지금 매수를 네네. 하려고 하시는데 투자 목적도 있고 실거주도 있다. 예, 그러니까 예. 이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다 잡고 싶다 이런 예, 예. 질문 같습니다. 예, 네네. 일단은 최근 어떤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투자로 지금 부동산 시장에 접근하는 거는 조금 신중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예, 네, 예, 제 예,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 지역에 네. 최근 2, 3년간 가격 변동폭이 좀 컸잖아요. 예, 뭐, 맞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리적으로는 과거에 뭐 1, 2년 전, 2, 3년 전에 좀 가격 그때에 비해서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앞으로도 네네. 그만큼 오를 것 같은 이런 심리적인 어떤 부분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조금 실수 개념을 좀 실거주 개념을 많이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를 드리거든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뭐 한양 아파트 워낙 유명한 데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매수 저는 일단 떨어지지만 않으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요. 실거주 예, 예.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수 네네.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인다는 거죠. 근데 다만 네. 투자로는 지금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네. 지금 다른 시청자분들 계시니까. 자, 네네. 지금 송파, 한양 1, 2차, 뭐 단지들이 네. 뭐 워낙 유명한 지역이라 뭐 네. 지금 그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알만한 곳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송파구 전체적으로 변화가 굉장히 많은 곳이죠. 지금 강남 3구 중에서 송파의 변화가 가장 크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송파구 지역에 또 중심에 좀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 일단 송파의 변화는 좀 뭐 제2롯데월드 지금 건너편 쪽으로 지금 그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또 문정도시개발 또 뭐 지금 예, 아래쪽으로 뭐 주거단지로 위례신도시 또 헬리오시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거도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 또 뭐 업무시설 이런 것들도 매년 강화가 되고 있는 좋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변화가 많은 곳이라 지역적으로는 굉장히 좋지만 제가 왜 투자 목적을 조금 유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송파 한양 아파트가 물론 이제 연차가 있어서 재건축은 가능한 연안이잖아요. 근데 아직 뭐 큰 아직 멀었죠. 예, 움직임이 없어요. 그리고 2차 같은 경우만 지금 뭐 안전진단 뭐 통과한 상태고 뭐 이런 어떤 흐름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한양 아파트 재건축의 좀 자체적인 여건을 놓고 봤을 때는 대지 지분도 중층치고는 뭐 적지는 않은 곳이에요. 예, 다른 어떤 중층 아파트들에 비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서부터 기간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려서 이 새 아파트로 변화될 수 있는 이런 변수들이 많다는 거죠. 추진 10년은 과정에서. 봐야 되겠죠, 뭐 10년은. 예, 예. 네? 10년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실거주면 매수가 괜찮고요. 단 투자로 들어가면 조금 어려운 게 이제 왜 그러냐면 투자 목적이면은 아무래도 내가 실거주를 안 하게 되면 전세를 껴있거나 이런 갭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는 전세 비율이 좀 낮아요. 그러다 보면 그렇죠. 투자 금액이 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투자는 조금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을 한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올해 재건축 시장에 좀 변수가 될 만한 게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떤 정책적인 변수가 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투자 목적보다는 실거주라면 자체적으로 뭐 사업성은 있어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좀 중기적 긴 호흡으로 보시고 매수하는 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머님. 예, 예. 거주는 일단 괜찮대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뭐 시세 차익을 본다거나 하기에는 좀 투자 목적은 부합하진 않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괜찮다고 하네요. 시세가 오르면 좋은 거죠, 뭐. 예, 예. 예. 아유, 뭐 해결되셨나요, 고민? 네네. 아유, 다행입니다. 오늘 연락 고맙습니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상담 저희가 안내해드렸습니다. 다음 분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예. 아, 반갑습니다. 네, 저희 MTN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네네. 연결 잘 되셨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한남동, 용산구 한남동, 예. 631이 15인데, 네. 지금 현재 거기가 발전성이 좀 있나 없나 그때 물어보려고 전화드렸어요. 미래에 좀 가격이 오르나. 지금 보유하고 계세요? 예, 한 20년 됐어요. 아, 오래 보유하셨네요. 혹시 주택이세요?
보유하고 옛날에는 계신데. 주택으로 되어 있었는데 주택인데요. 그 지금은 현재 근생으로 맹글어가지고 세를 받고 있어요. 예? 저 상가로 맹글어가지고 아, 상가로. 예, 예. 예, 예. 그럼 지금 상가로 용도가 돼 있는 거겠네요. 예, 용도 변경을 했는데 주택으로도 쓸 수 있어요. 이제 주택으로도 그 쓸 수 내보내면 있고. 되니까.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저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계속 가지고 가도 되는지, 미래는 밝은지 저희가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네. 아, 여기 지금 이 주변에 상가로 써야 되는 어떤 지역이네요. 제가 보니까. 이쪽에 예, 지금 지금 상권들이 좀 이렇게 잘 발달되고 순천향대학 밑에 한남뉴타운 3구역 옆에잖아요. 예. 이쪽이 기본적인 상권이 워낙 잘 발달된 곳이라 네. 저 상가로 잘 활용을 하고 계신 것 같고 다만 네. 여기 땅 지분이 이렇게 큰 것 같지는 않네요. 52평이에요. 네, 적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주 여유 있는 부분도 아니네요. 그래서 네네. 아무튼 이런데 일단은 지금 입장에서 어떤 매도를 오래 보유하고 계셨지만은 매도하고 다른 계획이 없다라면은 당분간은 네. 좀 보유하고 계신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이 첫 번째 이유는 이 주변에 한남뉴타운 용산구의 변화잖아요. 예. 한남뉴타운 아직도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겠지만 3구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변화가 되면서 이쪽 지역이 정비가 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 더 활성화될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어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나쁘진 않고요. 첫 번째 제가 더 중요한 거는 이 한남 고가차도잖아요. 예. 한남 고가도로가 지금 철거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네. 네, 그게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지금 고가차도 그러면은 과거에 우리가 3.1 고가차도 이런 거 아시죠? 청계천에 있던 거. 그러니까 60, 70년도에 서울에 고가차도가 많이 생겼는데, 지금은 다 지금 철거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죠? 예. 여기도 그렇고, 서대문 쪽에 지금 도리문 뉴타운 인근에 있는 서대문 고가도 철거가 됐고, 약수 고가도 철거, 지금 웬만한 고가도는 철거가 됩니다. 미관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한남 고가차도도 지금 철거 예정에 있고, 그래서 철거가 됐는데 과거에 지금 먼저 철거된 지역 인근이 굉장히 주변의 상권이 좋아지고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좀 보여져요. 그래서 한남 고가차도가 만약에 없어진다고 하면 이 주변의 전반적인 어떤 상권 변화, 어떤 부동산 가격에 조금 더 가격 상승 여건이 남아 있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은 매도냐 보유냐 지금 생각할 필요가 없이 한 내년 정도, 1년 정도 후 정도 되면 이 주변에 변화된 직접적인 한남뉴타운 변화는 좀 중장기적이지만 일단 이 주변에 철거가 되고 주변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가치가 좀 더 높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주시면 전화 한번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보유 의견입니다. 네. 그거를 상가로 안 쓰고 주택으로 그냥 지금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땅값 대비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상가 전용해서 쓴다 이게 수익률이 이렇게 높은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정비를 해야 될 땅입니다. 그죠? 건축을 하든 어떤 방법을 쓰든 그래서 해야 되는데 주택으로 쓰려고 이제 지금 주택을 내보내고 상가를 내보내고 주택으로 써가지고 글로 들어가 살라고 그러지. 상가주택으로 건축을 하시면 되죠,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하는데 지금 들어가려고. 지금 이제 그건 개인 여건인데 부동산의 활용 가치로 봤을 때는 어쨌든 변화를 줘야 될 건물이에요. 건축 연도도 좀 오래돼 보이고, 오래됐죠? 어쨌든 변화를 줘야 될 거니까, 그거는 내년 이후에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일단 입주를 하시는 거, 이거는 개인 사정. 그리고 그 이후에 가치는 내년 이후에 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도움 되셨나요? 네. 잘 참고하시면서 전략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용산구 한남동의 상가주택 저희가 전망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왜 한숨이세요? 예. 무슨 고민 있으세요? 화면으로만 보다가 직접 상담하니까 정말로 반갑네요. 아이고, 저도 반갑습니다. 예. 어떤 문제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저는 여기 중랑구 면목동 동원 베네스타 아파트라고 있어요. 네.
거기 살고 있는데 그 앞에가 현대 아이파크가 들어오게 됐어요. 재건축이요. 예. 예. 그래서 그게 1,500세대 정도 되거든요. 예. 바로 앞에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게 들어서면은 현대 아이파크 들어서면은 앞으로 향후의 그 전망하고 시세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네네. 그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주변이 좀 변동되는 상황이 있어서 혹시 영향을 받거나 어떻게 바뀌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고민되시고 또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전망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금 그럼 여기 거주하시나요? 예, 지금 거주하고 있어요. 예, 얼마나 되셨어요, 거주하신지? 거주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됐어요. 예, 오래되셨네요. 그리고 이 주변은 그럼 뭐 잘 알고 계시겠네요. 예. 그러죠. 예. 일단은 제가 결론부터 그냥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가격이 그렇게 큰 변동이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예. 그런데 뭐 가격이 앞에 그 면목 상구역이잖아요. 그 아이파크, 사가정 아이파크 들어서는데. 그쪽 앞인데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주변이 이렇게 정비가 되고 이런 어떤,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면 내 부동산, 아무래도 가치가 좋아지는 건 사실이는데 그게 아파트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는 의견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 그 금호 아파트 같은 경우, 동원. 동원 베네스트죠? 예. 뭐 이런 데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 변동이 그렇게 크게 있는 데는 아니에요. 조금은 올랐죠. 그렇죠? 지금 얼마나 가나요, 시세가? 아파트예요. 그러니까요. 단지가 적어서.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가격이 많이 안 오르고 조금밖에 상승 안 하고 지금 전세가가 여기 굉장히 높은 데예요. 그죠? 매매가 대비 뭐 전세가들이 굉장히 한 8, 90% 정도 되죠. 그렇게 되죠. 왜 그러냐면 전세가가 그렇게 높은 지역은 전세가가 매가를 좀 많이 밀어 올려야 되는데 그게 많이 못 올리는 지역은 아무래도 전세 사는 사람 입장에서 집을 안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주거 환경이 뭐 좀 영향을 미치겠죠. 가장 큰 이유는 주변에 이제 교육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주변이 아무래도 지금은 아직 그 아이파크가 입주하진 않았지만은 주변이 단독 다세대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활 편익 시설 이런 것들도 조금 그 단점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아이파크가 들어서면 주변의 어떤 생활 환경은 좀 좋아지겠지만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해서 내 기존 아파트가 같이 막 동반상승하고 이런 거는 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니까 만약에 어떤 변화를 주시고 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뭐 여건에 맞춰서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지역이 가격이 그렇게 급락하거나 이런 지역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꾸준한 지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가격에 대해서 미래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고민 해결되셨나 봐요.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전화를 통해서 중랑구 면목동 동원 베네스트 아파트 전망 그리고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방송 중에 최대한 저희가 많은 분들 상담을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시간 제약상 다 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신에 무료 세미나 저희가 열고 있으니까요. 이곳에서 오셔서 고민 해결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화면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립니다. 새 정부 정책에 대응하는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 마련돼 있고요. 5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에 7호선 학동역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개최됩니다. 02-2077-6356번으로 사전 예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돈 되는 부동산 정보로 이어갑니다. 이제부터는 알짜 정보들 모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데요. 전화가 바뀌었어요. 02-2077-6394번. 이제부터 방송 보시다 궁금한 점 생기시면요. 이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서진부동산연구소 박진주 팀장, 베스트 투자자문 안중선 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안중선 부장께서는 저희 처음 오신 거죠? 잘 부탁드려요. 특히 오늘 굉장히 신경 썼다고 들었어요. 투자 포인트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첫 번째로 준비한 매물 같은 경우는 학군 중심지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바로 목동 지역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선 역세권 프리미엄을 갖추고 있으면서 상권이 많이 발달해 있는 거와 비교를 해서 아직 저평가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학군 주거 중심지로서 바로 우측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곡지구의 기업단지가 유입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고소득 직장인들이 유입이 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집가 상승뿐만 아니라 인구 유입 효과까지 기대를 할 수 있는 역세권 매물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가 상승까지 기대되는 역세권 매물 잠시 뒤에 확인을 해보고요. 박진주 팀장께서는 오늘 어떤 정보 준비하셨어요? 네, 제가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끊임없는 개발 호재들이 뒷받침이 되어주고 많은 임차인 수요 계층들이 굉장히 몰리는 지역으로서 안정적으로 차익과 수익을 누려보실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 위치인데요. 굉장히 공급이 적게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희소성과 황금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강남구 논현동인데요.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현재는 많이 저평가가 되어져 있지만 앞으로 그 대형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욱더 기대되기 때문에 시세 차익 누려보실 수 있는 곳 동대문구 용두동입니다. 희소성 그리고 환금성까지 갖춘 두 매물 잠시 뒤에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투자 포인트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자세한 분석 박진주 팀장의 강남구 논현동 정보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언주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18년 1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층수는 총 5층 건물 내에 4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3억 4천만 원이고요.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2억 7천만 원, 그리고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7천만 원입니다. 네, 첫 정보 강남입니다. 강남 중에서도 논현동인데요. 입지 분석부터 해볼까요? 네, 이 물건 굉장히 역에서 매우 가까운 물건인데요. 9호선인 언주역에서는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7호선인 학동역과 논현역, 그리고 2호선인 강남역, 3호선인 신사역까지 모두 도보로 이용해 보실 수 있는 다중 역세권에 위치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각 지역으로 다니는 버스 노선이 약 80여 개가 지나치는 곳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최상의 대중교통 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본 물건지 바로 좌측편에는 하루에 100만 명이 이용한다는 강남대로가, 아래쪽으로는 선능과 삼성으로 연결해주는 봉은사로 등의 주요 도로가 접해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강변북로라든지 그 경부고속도로, 올림픽대로 등도 바로 진입을 하실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서울 교통의 최고 중심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바로 아래편에 서울 최고 상권이죠. 그 강남역까지 모두 이용을 해보시면서 그 논현동의 특색 상권인 논현동 24시간이 부족한 먹자골목 라인, 그리고 그 강남권에서 찾아보기 힘든 재래시장까지 같이 도보로 이용하시기에 굉장히 편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 어느 지역과 비교해 보신다고 해도 편리한 생활권을 갖추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논현초등학교에는 수영장이라든지 스포츠센터 등의 여가시설까지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곳에 입지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지역 전체적으로 좀 크게 살펴보자고 하면 바로 위편으로는 가로수길이 있는 신사동이, 그리고 아래편으로는 서울의 중심 강남역이 있으면서 강남 중심 업무 지구의 배후지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 계층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임대 걱정이라든지 매매 걱정이 전혀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희소성, 게다가 황금성, 그리고 수익성까지 3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는 입지 여건을 자랑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서울 중심, 이 교통의 중심지 강남구 논현동 저희가 들여다봤습니다. 앞으로 더 개발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강남은 끊임없는 개발 호재들이 있는데요. 역시
가장 대표적인 호재로는 내 집 바로 앞에서 이루어지는 교통 호재인 9호선과 신분당선 연장을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내 집 바로 앞에서 내 집 바로 앞에 교통 호재들은 집가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신분당선의 경우에는 현재 광교 신도시부터 강남역까지만 운행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사업으로 인해서 신논현역에서 논현역을 거쳐서 용산역까지 연결을 해줌으로써 용산역에서 앞으로 이제 강남권을 진입하시는 데는 약 15분에서 20분 정도면 가능해질 뿐만이 아니라 현재 단일 역세권이었던 신논현역이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큰 집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9호선의 경우에는 종합운동장에서부터 강동구 둔촌동에 이르는 3.2km 구간에 8개 정거장이 신설이 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도 9호선은 한강변을 따라서 서울을 동서로 연결을 해주면서 강남권의 진입을 굉장히 용이하게 해주는 황금 노선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집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바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더욱더 넓은 지역에서 더욱더 편리하게 강남권의 진입을 용이하게 해줄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본 물건지 바로 오른편에 있는 차병원 사거리 의료관광 특구 지정도 개발 호재로 들어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 지역 의료관광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용적률이 완화되며 최근 근 몇 년 사이에 높은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게 됐는데요. 상권이 활성화가 되면서 의료 관광객들도 많이 유치가 되어지고 특색 상권이 형성이 되어지게 되면서 이쪽에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전월세 금액 상승으로 인한 임대 수익성의 그 상승도 기대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빼놓을 수 없게 말씀드릴 수 있는 강남 최대 개발지인 삼성동 한전부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곳에 현대차 그룹의 새로운 신사옥이죠. 105층 규모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서면서 그 6개의 철도 노선의 복합 환승센터 조성 계획인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과도 맞물려서 그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조성할 예정에 있는데요. 이 사업 공사비만 해도 2조 6천억 원이 소요되는 공사일 뿐만이 아니라 완공 시에는 266조 원이라는 경제 파급 효과까지 예상이 되어지는 강력한 개발 호재로서 이 인근 주변 지역 시너지 효과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본 물건지 바로 좌측편에 있는 경북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한남 IC에서부터 양재 IC 구간에 이르는 6.4km 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으로 교통 체증의 완화를 시켜줄 뿐만이 아니라 지상 공간의 넓은 그 공원과 그리고 상업시설이 들어서게 되면서 많은 그 큰 변화 예견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처럼 이렇게 많은 호재들이 내 집 바로 앞에서 그리고 내 집 바로 주변에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높아지는 전월세 금액으로 인한 수익률 상승 그리고 집가 상승 동시에 누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아이고 숨 차시겠네요. 제가 보니까 호재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숨 차실만 할 것 같아요. 교통호재, 의료관광 특구 호재까지 뭐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준비가 돼 있는 곳입니다. 건물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죠. 완공까지는 뭐 아직 여유가 있네요. 내년 1월에 준공 계획이죠? 네, 아직까지 준공까지는 기한이 조금 남아있는데요. 본 건물은 6m 도로를 끼고 있는 코너 건물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감, 체감, 그리고 전망 굉장히 우수한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외장재 모두 최고급 자재로 마무리가 되어질 예정에 있고요.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의 인테리어로 젊은 직장인 분들이 좋아할 만한 인테리어로 꾸며질 예정에 있고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 세탁기 등의 기본 옵션들 잘 갖춰질 예정에 있습니다. 방 2개, 거실 1개, 욕실 1개의 구조의 형태로 3베이 구조 형태로 설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간 활용이 좋을 것 같고요. 그 건물에 당연히 CCTV라든지 엘리베이터, 무인 택배함 등도 잘 갖춰질 예정에 있습니다. 1층 역시 당연히 그 피로티 구조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주차시설 이용해 보실 수 있겠고요. 강남권역에 상주하고 있는 시공사에서 체계적인 사후 관리까지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요. 지방에 계신 투자자분들도 걱정 없이 투자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건물에 대해서 뭐 조감도 하고 샘플하우스 사진을 통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매매가는 3억 4천만 원이시고요. 전세 시 2억 7천 활용해 보신다고 하면 7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월세 시에는 2천에 120만 원으로 예상이 되어지며 대출 2억 2천 활용해 보신다고 하면 월세 시에는 1억으로 투자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의점까지 짚어볼게요. 네, 아직 준공까지 기한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실물을 확인하시긴 조금 어려운 상태니까요. 전문가 도움을 꼭 받으셔서 설계 도면 꼼꼼히 보시면서 선호하시는 구조라든지 방향들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꼼꼼한 재무 설계까지 상담 받아보신 이후에 투자해 보시라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의 도움 꼭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이번에는 안중성 부장과 함께 양천구 신정동으로 가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목동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지난 4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층수는 총 6층 건물 내에 4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2,900만 원이고요.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2억 1,500만 원을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1,400만 원입니다. 네, 이번에도 부동산의 시작점, 입지 여건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양천구 신정동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네, 우선은 양천구 신정동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분명히.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양천구 가장 좀 네임밸류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 바로 목동이라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떠올 수 있는 부분이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가 1단지부터 7단지까지는 목동이라는 행정 명칭을 갖추고 있고요. 8단지부터 15단지까지는 신정동이라는 행정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목동과의 연계성이 그만큼 뛰어나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신정동이라는 행정구역 명칭을 갖고 있지만 목동이라는 학군 그리고 인프라와 교육 환경 모두 공유를 하고 있었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아파트 지가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으로 남아 있고요. 역세권 매물이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의 투자 가치가 높게 평가가 된다 보시면 좋겠고요. 자, 우선은 목동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목동과 신정동의 딱 경계선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상업지 주변의 분포도가 굉장히 넓게 형성이 되어 있다. 자, 이 부분 다시 말씀드려서 역세권 매물 선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변을 보게 되면은 가장 근접한 상권지로는 로데오 거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로데오 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각광을 받는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쇠퇴했다는 부분들이 많이 또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특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바로 종상향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밀도 있는 개발이 앞으로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권의 지속적인 확장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요. 학군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주변 학원가가 질비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목동 역세권 주변으로 대형 학원가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서남부권에서는 목동이라는 네임밸류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학원가 그리고 상권을 공유할 수 있는 자, 그런 역세권에 자리를 잡고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바로 주변에 백화점이라든가 대형 마트들이 질비해 있습니다. 목동 오목교 지역을 가보시게 되면은 대형 마트를 비롯해서 뭐 방송가라든가 업무지구까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을 흡수할 수 있는 역세권의 자리를 잡고 있는 매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변을 보게 되면은 바로 근접해서 도보약 1, 2분 거리에 양목초등학교, 신서초등학교 명문으로 불려지고 있는 진명여고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소형 평수대로서 주변 마곡 지역에 유입되는 인구들이 바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유입이 됩니다. 자, 그에 따라서 초등학교부터 좋은 학군에 보내고 싶은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주변에 가장 또 학군으로 유명한 초등학교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부분이 앞으로의 고소득 직장 인구들이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지리적 장점을 갖추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지역은 말씀드렸다시피 상권지에 위치를 하면서 역세권 매물입니다. 주변 개발 호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서남부권에서는 가장 활발하게 상권이 움직이는 지역, 목동 지역이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신정동이지만 목동과의 경계선에 위치를 하면서 주변에 대한 상권 그리고 개발 호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에 따른 또 가장 또 저평가가 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앞으로 3, 4년 안에 높은 또 가치 상승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시점에 투자를 하시기에 가장 안성맞춤인 지역과 매물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저평가 지역으로 집가 상승이 예상되는 미래가치 부분에서 개발 계획까지 짚어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건물을 보도록 할게요. 4월에 이제 따끈따끈한 신축 건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지금 준공이 완료가 되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가장 장점으로 추천드릴 수가 있는 게 실내외 입지뿐만 아니라 모두 직접 눈으로 보시고 투자 판단을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추천드릴 수 있는 바가 되겠고요. 자, 보시게 되면 3베이 구조입니다. 방 2개와 거실, 욕실, 주방, 발코니를 갖추고 있는
이런 형태로 갖추어져 있고요. 지금 나가는 이미지가 바로 실제 사진입니다. 실제 매물 사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를 하시더라도 트렌드에 맞는 형태로 구조가 되어 있고요. 풀옵션 제공이 됩니다.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기본적인 옵션 사항 제공이 됨으로써 월세 수익형뿐만 아니라 전세로 놓으셨을 때도 임대 강점을 갖추고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 지역은 바로 역세권 주변에 이런 신축 건물이 희소한 지역입니다. 자, 따라서 지금 투자 시점으로서도 안성맞춤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준공이 완료된 매물로서 즉시 매입이 가능하시겠고 즉시 수입이 가능하시다라는 부분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풀옵션에다 마감재도 고급화됐다라는 부분 눈길이 가는데, 자, 그럼 여기에다가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저평가로만 남아 있다라면은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의 주변에 신정 재정비 촉진지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효과까지 기대를 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주거가 부족한 지역으로 거듭날 지역입니다. 바로 두 군데가 모두 같이 또 이주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 그만큼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린다 보시면 좋겠고요. 분양가는 2억 2,900만 원입니다. 우선 가장 또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소액 투자가 가능하시겠다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전세가 나가는 것들이 2억 1,500만 원, 보수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전세 계약이 체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 금액 1,400만 원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로열층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대의 투자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소액 투자로 선점을 해놓으셨다가 주변 마곡지구 그리고 목동 주변 신정과 재정비 촉진지구 신시가지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에 대한 발표만 나오더라도 주변 닦아쓴 요동치기가 바로 가장 좋은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된 지금 가격대에 선점을 해놓으셨다가 높은 또 가치가 높게 올라가는 부분까지 또 예상을 해볼 수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전세를 활용했을 때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강조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없을까요? 네, 우선은 이 지역은 신정 재정비 촉진지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개발이 된 부분도 있지만 아직 개발 예정지인 지역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지역을 보실 때에는 우선 그 지역에 지금 뭐 재정비 촉진지구로 묶여 있는 지역보다는 이미 땅값이 많이 올라가 있고요. 많이 또 이제 소문난 잔치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세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좀 선점해 보셔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변 상업지 분포도가 높은 지역 위주로 앞으로의 집가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재정비 촉진지구라기보다는 조금 더 도심구로 나오셔가지고 역세권 주변을 살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의점까지 저희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벌써 마지막 정보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대문구 용두동으로 가보시죠.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용두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17년 7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층수는 총 6층 건물 내에 2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3,500만 원이고요.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2억 원을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3,500만 원입니다. 네, 먼저 입지 여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동대문구 용두동 어떤 지역인가요? 저는 이 지역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용두역, 2호선 용두역에서도 도보 3분이면 이용 가능한 초역세권에 있지만 KTX와 GTX가 들어선 1호선 청량리역까지도 도보 7분이면 이용해 보실 수 있는 다중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바로 앞에는 동대문 구청하고 그리고 홈플러스가 위치해 있고요. 바로 인근에는 청량리 백화점, 롯데마트, CGV 등의 생활 편의시설들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풍부한 생활 인프라도 같이 누려보실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주변 고려대학병원, 경희대학병원, 성바오로병원 등도 가까이에 있어서 수준 높은 의료 시설까지 같이 이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청계천과 청계수변공원 그리고 용두공원까지 내 집 바로 앞에서 산책로 누려보실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곳에 입지해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동부 청가문시장이라든지 마장동 축산시장 그리고 청량리 수산시장 등 국내에서 내놓으라 하는 최대 재래시장들도 바로 가까이에 있어서 현금성 자산이 많이 보유되고 있는 상인 수요 계층들이 굉장히 많은 위치일 뿐만이 아니라
경희대, 고려대, 한양대, 서울시립대, 외국어대학교까지 대학가 또한 굉장히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많은 대학교 수요층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죠. 청량리와 왕십리, 종로 등도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몰려드는 많은 직장인 수요층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와 내부순환도로를 이용해서 강남 출퇴근까지도 굉장히 용이한 위치이기 때문에 통근 수요층들까지 이처럼 수요층이 굉장히 탄탄하고 많은 위치이기 때문에 그 임대 걱정이 전혀 없는 위치여서 투자용으로 보신다고 해도 혹은 직접 거주하실 실거주 목적으로 보신다고 해도 굉장히 좋은 곳에 입지해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곳이겠네요. 투자 목적, 거주 목적 모두 만족시켜주는 지역. 그렇다면 개발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이 지역 예전에는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막 개발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본 물건지 인근 구역별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인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청량리 4구역 들어볼 수 있겠고요. 청량리 4구역의 경우에는 과거 유흥 향락과 같은 비선호 시설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평가가 되었던 것인데요. 이 거리들이 모두 사라지게 되면서 60여 층의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들이 들어설 예정에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주와 철거가 90% 이상이 진행이 되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또 이 청량리 4구역 바로 옆에 있는 동부 청가물시장 부지의 경우에도 재정비 사업에 들어가서 50층에서 59층의 규모의 건물이 약 4개 동이 들어설 예정에 있고요. 2019년경이면 이 주상복합 건물 건설 현장 바로 옆에 있는 성바오로 병원의 경우에도 초고층 종합병원으로 재건축이 예정이 되어 있다니까요. 한 2020년 정도면 이 청량리역 주변은 60여 층의 초고층 건물들이 약 10개 동이 들어서게 되면서 극장과 마트, 백화점, 호텔, 오피스, 종합병원 등을 모두 갖추고 있는 원스톱 랜드마크 지역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인데요. 아마 본 물건지 그 주상복합 건물들의 배후지 역할을 톡톡히 해낼 위치이기 때문에 최대 수혜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통호재도 굉장히 풍부한 상태인데요. 2018년 평창 올림픽에 발맞춰서 강릉까지 이어지는 KTX 노선 들어서면 앞으로 서울부터 강릉까지 1시간이면 닿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핫 이슈죠. 광역 급행 광역 급행 열차인 GTX 노선도 2개 호선이 들어설 예정에 있는데요. 청량리에서 인천 송도를 연결해주는 B 노선과 의정부에서 안양 금정 연결해주는 C 노선 들어서고 나면 청량역은 광역급행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를 하게 될 것이고요. 올해 착공 예정이죠. 면목경 전철선까지 완공이 되어지고 나면 동북부 지역 교통난 해소해줄 뿐만이 아니라 최고의 교통 요충지로까지 떠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뭐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이 풍부히 있네요. 자, 이번에 건물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여름쯤에 준공이 완료될 것 같은데 잘 지어지고 있나요? 네, 지금 직접 가서 보시면 외관이라든지 내부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보시면 굉장히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진척 상황까지 다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올해 7월에 준공 앞두고 있습니다. 이 건물도 앞에 8m 도로 끼고 있기 때문에 개방감 굉장히 우수하고요. 6층 중에 2층으로 방 2개, 거실 1개, 욕실 1개의 구조의 형태로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 세탁기, 게다가 잘 갖춰지지 않는 옵션이죠. 40인치 풀옵션 TV, 45인치 TV까지 모두 빌트인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또 건물에 CCTV, 엘리베이터, 무인 택배함 등 당연히 잘 갖춰져 있고요. 1층 넓은 개별 주차 시설까지 이용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이 건물 또한 시공사에서 체계적인 관리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혼자 관리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혹은 굉장히 멀리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투자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가격은요? 네, 매매가 2억 3,500만 원이시고요. 전세 시 2억 활용해 보시면 3,500만 원의 소액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월세 시에 그 보증금 3,000에 80만 원으로 예상이 되어지며 대출 활용해 보신다고 하면 5,500만 원으로 소액 투자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동대문구 용두동 다세대 주택 저희가 정보 알아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가이드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베스트 투자자문 안준선 부장과 서진부동산연구소 박진주 팀장과 함께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